와, 갤럭시 노트 9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걸 5년 동안 써온 우리 마누라 정말 대단하다. 와, 나였으면 이거 그냥 벌써 개조해버리고 새 폰 샀을 텐데.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배울 만하다. 자,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이걸로 오랜만에 점수 좀 따보자. 케이스도 정말 예쁘게 잘 나오네 요즘엔. 아, 그리고 나도 요즘에 고생이 많았으니까 나에게도 약소한 선물을 하나 해주자. 자, 요건 내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15번째 제품이죠. 갤럭시 S10까지 나오고 20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의 15번째 제품 갤럭시 S24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리 받아서 리뷰를 한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내돈내산 와이프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선물, 네,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한번 구매한 김에, 원래 제가 마이너한 폰들 위주로 리뷰를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리뷰에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의 리뷰가 이미 나왔고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것은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저는 소형 채널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갤럭시 S, 갤럭시 S24. 자, 이 옴니아2, 이 제품의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갤럭시 S 시리즈인데, 저는 사실 요거 잘 썼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트리 같은 거 편집하고 그래서 최적화를 잘 하면 좋은 폰인데 최적화가 잘 안 돼서 나왔던 폰이기 때문에, 이 폰 전에도 PDA 윈도우 모바일, 이것도 윈도우 모바일 폰이죠. 그리고 윈도우 모바일 폰들, 다양한 폰들을 만들면서 실패와 성공은 아니죠. 그래도 외국에서도 많이 이때 당시에도 썼었고, 네, 이런 여러 시도들이 지금의 이 갤럭시 시리즈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새로 폰이 나오면 디자인 경쟁, 성능 경쟁 이런 거 위주였는데, 사실 갤럭시 S22에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다가 이제 성능, 그 중에서도 최적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죠. 이제 삼성이 이런 폰 나올 때만 하더라도 경쟁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애플,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정도, 그 정도 외에는 거의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좀 안이했던 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갤럭시 S24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일반 모델은 엑시노스로 나왔고, 울트라는 스냅드래곤으로 나왔죠. 네, 요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삼성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칩셋이 스냅드래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도 그러한 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지 보는 것도 또 재밌고, 그 갭이 줄어들면 이제는 엑시노스만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해외판에는 전부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데 국내판에는 차별을 둔 점은 좀 아쉽긴 하죠. 자, 폰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날 중국 폰들만 개봉하다 보니까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떼네요. 요거 커팅하려고 당근 칼도 구매했는데, 네, 그럼 잡아 떼는 게 더 재밌죠. 자,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이거 재밌네요. 떼는 거. 자, S24 플러스. 네, 이게 진짜 디자인이 제가 오프닝 행사도 다녀와서 이미 보고 오긴 했지만 아이폰, 이게 네, 아이폰이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디자인. 삼성, 네, 디자인은 진짜 아이폰이고. 자, 울트라도 한번. 이 떼는 게 재밌군요. 자, 울트라 역시 블랙이죠. 네. 색상도 정말 외관도 괜찮고,
네, 디자인도 뭐 정말 울트라는 그래도 삼성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줌 카메라 이 안쪽만 봐도 와, 카메라 진짜 네, 대단하죠. 자, 액션 보호 필름 붙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잘 붙었습니다. 기포 하나 들어가지 않고 잘 붙었습니다. 네, 살짝 삐뚤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붙었죠. 네, 만족스럽게 잘 붙였습니다. 자, 이제 켜서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성능 비교를 해볼 건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동안에 여러 제조사들은 성능, 디자인 경쟁 뭐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성능 경쟁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정도면 모르겠지만 사실 갤럭시 노트 9 아직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약간 느리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죠. 그런 기기들에서도. 특수한 용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능 경쟁을 떠나서 삼성이 화두로 잡은 것이 바로 AI죠. 그래서 AI로 이제 경쟁을 붙어보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래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 바로 이 갤럭시 S24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시작한 이유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성능, 자, 킥벤치를 통해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넓게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 여러 제품들의 벤치마크를 또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과연 이 노트 9을 쓰다가 갤럭시 S24로 갈아타면 어떨지. 성능이 낮기 때문에 미리 돌려놓고. 자, 그리고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 아니 삼성 제품이라기보다는 스냅드래곤과는 보통 2, 3년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10 갤럭시 노트 9보다 1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요것도 한번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자,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시작이죠. 갤럭시 S22 뭐 발열 문제, 성능 제한 문제로 말이 많았었는데 이 제품도 한번 같이 스냅드래곤의 발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또 레노버의 스마트폰 Y70이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죠.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도 다 돌리고. 야, 네, 정말 많아졌는데, 아, 여기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딱 비교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아이폰 15 시리즈가 없어서. 자, 대신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M1 칩이 들어간 제품인데, M1 칩의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들어가 있는 A17 프로 칩셋과 비교했을 때 싱글 코어는 20% 정도 떨어지고 멀티 코어는 10% 정도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면 현 세대의 애플 칩과 뭐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어쩌다 보니 S22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자, 1670점에 3666점. 네, 요즘 제품들은 거의 4000점 넘게 나오죠. 조금 낮은 수치인데, 네, 다른 것들도 이제 거의 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가 S24 울트라 플러스, 네,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오, 네, 이미 여러 리뷰에서 다룬 것이긴 하지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싱글 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 멀티 코어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자, 예전 제품은 뭐 이제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예전 제품들은. 자, 노트, 네, 그리고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엑시노스와도 이 A 플러스 젠 1인데도 오, 네, 멀티코어가 거의 2000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쓰다가 이제 이 제품 쓰면은 싱글 코어 3배 정도 차이 나고. 자,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고, 아, 요거는 중간에 한번 크래시가 나서 제가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 M1 칩입니다. M1 칩 지금 싱글 코어가 거의 5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5 맥스에 사용된 칩은 여기서 20% 정도 높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스냅드래곤 A 3세대도 애플의 현 세대 칩과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딱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멀티코어는 사실 이 M1 칩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높기 때문에 뭐 저거와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거보다 한 10% 낮다고 생각해도 8,000점대죠. 8,000에서 7,000 후반대죠. 뭐 아직까지 정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요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3, 4년 차이 나던 것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도 많이 스냅드래곤을 따라왔기 때문에 조만간 갤럭시의 칩셋도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을 뭐 언제 따라잡을지 모르겠지만 따라잡는다면 다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아마도 아직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자, 요것만 이제 네, 나왔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 정도 차이입니다. 1년 늦게 나온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만큼 아이폰의 AP는 예전 뭐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이 따라가기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성능이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정말 많이 따라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과연 언제쯤 따라잡을 것인지, 뭐 물론 스냅드래곤, 삼성 노력하면 뭐 애플도 당연히 달아나겠죠. 요 성능 대결은 뭐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시노스도 많이 따라왔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벤치마크 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비교를 해본 거, 이 지금 아이패드의 경우 M1 칩의 경우에는 바이오해저드 7, 8편, 어쌔신 크리드도 나오고 정말 많은 게임들이 아주 높은 퀄리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수를 봐서는 갤럭시 쪽에도 조금만 더 옵션을 낮추고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3D 마크도 한번 비교를 해서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일드 라이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이패드 프로는 너무 강력해서 이 와일드 라이프 대신에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을 실행하라고 이렇게 하네요. 네, 여기서는 보면 권장이 와일드 라이프인데, 자,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이가 꽤 나죠. 네, 스코어가 5175점, 그리고 4479점. 네, 프레임도 4프레임이나 차이 나고 점수도 거의 500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M1 칩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네, 점수가 더 높습니다. 지금 스냅드래곤 A 3세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프레임은 0.5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점수가 지금 100점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울트라 모델에서 아이패드에 나오고 있는 게임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스냅드래곤 A 3세대 생각보다 성능이 높고, 그리고 엑시노스 2400, 역시 엑시노스는 일반 벤치마크에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게이밍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 게이밍 성능을 좀 올리지 않으면 갤럭시의 새로운 시리즈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PU 점수 올리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뭐 성능은 이 정도 10%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뭐 발열 제어라든가 이런 성능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거는 아이패드와 비교하지 않는 게 워낙 태블릿과 또 스마트폰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발열 제어 같은 거는 뭐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폰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워졌는데, 네, 보시면 베스트 스코어 5100점, 4400점.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도 2700점, 2400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94%에서 83%까지, 그리고 95%에서 85%까지 11%가 감소했고 10%가 감소했습니다. 온도는 47도까지, 그리고 44도까지. 네, 생각보다 그래도 온도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3도 정도 차이 나는 걸 봐서는. 네, 그리고 프레임은 11에서 32, 12에서 37. 어쨌든 간에 이 엑시노스 스냅드래곤 많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뭐 10% 정도 게이밍 성능이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장시간 사용 시에 스로틀링 걸리는 거, 발열 제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게임을 정말 많이 즐기시는 분은 울트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잡기에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반 게이밍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이런 에뮬레이터 게임들은 스냅드래곤에 최적화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벤치마크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슈퍼마리오 갤럭시 2를 통해서 한번 여기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세팅은 벌칸 그리고 자 2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리뷰하면서 슈퍼마리오 갤럭시 2 2배로 놓고 하는 거는 처음인데, 네, 여기 벌써 좀 늘어지기 시작하네요. 네, 어쨌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움직이면 프레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뭐 39프레임까지 떨어지는데, 네, 뭐 성에 들어가면 이전 기기들 스냅드래곤 8 젠 1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40프레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1배 해상도에서. 자, 과연 2배 해상도에서 뭐 어떨지. 지금 봐서는 이 갤럭시 S24 플러스의 경우에는 2배로 게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트라 해상도 2배로도 60프레임 근처에서 거의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와, 뭐 30프레임까지 떨어지는데, 네, 32프레임, 33프레임. 자, 이 울트라는 55 정도. 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20프레임까지 떨어지는데, 네, 이 울트라의 경우에는 이 마리오 갤럭시 2 2배 해상도로 완벽하게 돌리는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벤치마크 점수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는데 1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뭐 에뮬레이션 게임을 돌려보니까 이 에뮬레이터들이 스냅드래곤에 최적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20프레임대로 떨어지는 걸 봐서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갤럭시 S24 플러스 울트라 뭐 성능 쪽을 위주로 해서 한번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스냅드래곤의 발전 그리고 갤럭시의 발전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리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엑시노스가 많이 스냅드래곤을 따라왔지만 에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뭐 원신과 같은 게임을 즐길 때도 약간의 차이, 10%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뮬레이션 게임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스냅드래곤 8 3세대 슈퍼마리오 갤럭시 2를 2배 해상도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그 정도의 성능으로 나왔고, M1칩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게임사들이 바이오하자드와 같은 그런 게임들 최적화만 잘하면 여기에 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좀 어렵겠고요. 언제쯤 삼성이 스냅드래곤을 버리고 엑시노스로만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고, 몇 년이 걸릴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제품을 봐서는 많이 따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되셨다 이런 분들 예전 폰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뭐 3배 이상 성능 차이가 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갤럭시 S22를 쓰다가 이제 24로 바꾸게 되었는데 갤럭시 S22 아직도 뭐 정말 쓸만하긴 한데, 네, 아무래도 저는 리뷰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폰들 리뷰할 때 최고 성능의 폰을 비교하려면 이 울트라가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선물로 샀고, 또 와이프의 폰을 보면서 약간 짠한 마음이 들어서 네, 이렇게 또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 사준다고 해도 무겁다고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이렇게
갤럭시 S24 AI 내장이라는 정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그런 폰. 뭐 이전 폰들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24를 시작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장을 연 그런 갤럭시 S24 한번 성능 위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Dejan Kulusevski released it nicely. Options at the back post here. And a goal here for Tottenham, who have evened things up. 다 됐나 보다. Well, here you can see the delivery. He needs to sort things out again here. 마누라 다 됐다. 자, 다 옮겼어. 이게 예전에 쓰던 이것보다 킥벤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3배 빠른 폰으로 그렇게 나왔어. 아 그래 어찌됐건 똥폰 안녕. 그나저나 이 괴랄한 건 뭐야. 아 정말. 아, 이거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휴대용 게임기야. 내가 만들었지. 아 됐고 아 괴랄하네. 갈게. 잘 써.